가만히 두면 100% 끓는 냄비가 충분히 자주 지켜보기만 하면 끓지 않습니다. 양자 세계의 실화입니다. 영어 속담 하나로 시작하죠.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 어서 끓기를 바라며 냄비만 노려보면 그 몇 분이 유난히 더디게 느껴진다는 우스개입니다. 물론 우리 세계에서는 착각이죠. 지켜보든 말든 물은 똑같이 끓습니다. 그런데 원자와 전자가 사는 양자의 세계로 내려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변하려는 입자를 충분히 자주, 끈질기게 지켜보기만 하면 입자는 정말로 얼어붙습니다. 가만히 두면 변했을 입자가 우리가 들여다본다는 이유 하나로 멈춰 서는 겁니다. 이 현상의 이름은 양자 제논 효과. 2500년 전 그리스 철학자 제논의 역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제논은 날아가는 화살을 두고 따졌습니다. 매 순간을 딱 잘라보면 화살은 그 순간 멈춰 있다. 모든 순간에 멈춰 있다면 화살은 사실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은가. 고대에는 말장난처럼 들렸죠. 그 말장난이 양자 세계에선 현실이 됩니다. 계속 들여다보는 한 양자 화살은 날지 못합니다. 얼마 전 다룬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무한한 단계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끊임없는 관측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여정입니다. 수식은 거의 없이 그림과 숫자만으로 끝까지 갑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양자 세계에서 본다, 측정한다는 말은 일상에서 쓰는 뜻과 사뭇 다릅니다. 큰 세계에서 무언가를 본다는 건 빛이 물체에 튕겨내 눈으로 들어오는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원자처럼 작은 대상은 너무도 예민해서 본다는 행위 자체가 대상을 건드려 버립니다. 측정하기 전에 양자 입자는 여러 가능성이 겹쳐 있는 어정쩡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죠. 상자를 열기 전까지 고양이는 삶과 죽음이 겹쳐 있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둘 중 하나로 딱 정해지죠. 측정이란 겹친 가능성을 하나로 확정하는 사건입니다. 흔히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부르죠. 이름은 거창하지만 오늘 필요한 건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이제 핵심 장면. 입자가 A 상태에서 출발해 천천히 B 상태로 변해가는 중이라 합시다. 이때 너 지금 A야, B야 하고 물으면 입자는 섞임을 포기하고 둘 중 하나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막 시작된 참이라면 10중 8구 답은 아직 A입니다. 그 순간 입자는 다시 순수한 A 상태로 되돌아가고 변화의 시계는 0으로 리셋됩니다. 자, 무대가 갖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자주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의 양자 입자를 냄비 속 물이라고 합시다. 가스불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가스불을 켜두면 물은 데워져 결국 끓습니다. A에서 B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왼쪽 그림. 끓은 정도가 0에서 1로 차오르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100% 끓습니다. 수식이 궁금한 분을 위해 적어두면 이 곡선의 이름은 사인 제곱 곡선. 몰라도 지장 없습니다. 이제 똑같은 냄비를 두고 데우는 중간중간 뚜껑을 열어 끓었나 하고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볼 때마다 측정이 일어나 아직 안 끓음이라는 답과 함께 끓은 정도가 0으로 되돌아갑니다. 오른쪽 그림, 8번 들여다본 냄비입니다. 톱니처럼 살짝 오르다 뚝 떨어지죠. 봉우리는 4%에도 못 미칩니다. 매번 처음으로 되돌아가니 도무지 쌓이질 못합니다. 정확한 봉우리 높이는 사인 16분의 파이의 제곱, 약 0.038, 한 구간에서 4%가 채 안 되죠. 물론 그 작은 확률도 8번 쌓이면 조금 모입니다. 결국 끓을 확률은 약 27%. 그냥 뒀을 때의 100%에 비하면 한참 낮죠. 게다가 횟수를 늘릴수록 이 값은 계속 작아집니다. 2번이면 75%, 8번이면 27%, 100번 들여다보면 2.4%까지 떨어집니다. 무한히 자주 들여다보면 물은 영영 끓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잠깐 들여다본 것뿐인데 왜 변화를 막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에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핵심은 양자 변화가 출발선에서 유난히 굼뜨다는 데 있습니다.
정지해 있던 자동차를 떠올려 보세요. 엑셀을 밟아도 처음 한순간에는 거의 제자리입니다. 첫 0.1초 동안 간 거리와 다음 0.1초 동안 간 거리는 전혀 다르죠. 처음엔 거의 안 움직입니다. 양자 변화도 똑같습니다. 출발 직후엔 0에 가깝다가 갈수록 점점 빨라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변할 확률은 흐른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제곱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곱은 작은 수에서 유난히 더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변할 확률은 절반이 아니라 4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실제로 시간을 0.1에서 절반씩 줄여보면 변할 확률이 매번 약 4분의 1로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이 사실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2배 자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죠. 측정 간격이 절반이 되니 한 구간에서 변할 확률은 4분의 1, 그런데 구간의 개수는 2배가 됩니다. 그러니 전부 합친 변화량은 4분의 1 곱하기 2, 즉 절반. 2배 자주 들여다보면 끓는 정도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왼쪽 그림이 그 굼뜬 출발입니다. 실제 양자 변화는 출발선 근처에서 바닥에 거의 달라붙어 있습니다. 변화가 일정한 속도였다면 회색 점선처럼 처음부터 곧장 솟았겠죠. 바닥에 깔린 이 납작함이 핵심입니다. 오른쪽 막대. 횟수를 2배씩 늘리면 끓을 확률은 100, 75, 47, 27, 14%로 줄어듭니다. 직전 대비 비율을 재보면 0.75, 0.63, 0.57, 0.54, 점점 정확히 절반에 가까워집니다. 한없이 자주 보면 끝까지 A에 남을 확률은 화면의 식대로 정확히 이를 향해 다가갑니다. 만약 변화가 처음부터 일정한 속도였다면 아무리 잘게 쪼개도 합은 그대로였을 겁니다. 들여다보기가 소용없었겠죠. 굼뜬 출발, 그 제곱의 법칙이 관측이 시간을 멈추는 열쇠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재미있는 사고 실험이네 하며 넘어가실까 봐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양자 제논 효과는 칠판 위 이야기가 아니라 실험실에서 실제로 측정된 현상입니다. 이름을 붙인 건 1977년 물리학자 미스라와 수다르샨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컴퓨터의 아버지 앨런 튜링이 1950년대에 이미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이름과 계산만으로는 부족하죠. 진짜 증거는 실험실에서 나왔습니다. 1990년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NIST의 와일랜드 연구팀이 이 효과를 깔끔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릴륨 이온 5,000개를 가두고 전파를 쪼여 천천히 비상태로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두면 약 0.26초 뒤에 거의 전부 넘어가도록 맞춰둔 겁니다. 우리 비유에 데우는 시간이죠. 바로 그 시간 동안 연구팀은 짧은 레이저 펄스로 이온들을 중간중간 들여다봤습니다. 횟수를 1번, 2번, 4번, 이렇게 64번까지 늘렸더니 비로 넘어간 비율이 예측대로 착착 줄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한 번만 보면 거의 다 끓고 64번 보면 거의 안 끓습니다. 비로 넘어간 비율은 이 식대로였습니다. 이래서 코사인 n분의 파이를 n번 거듭 제곱한 값을 뺀 것의 절반이죠. 2번에 50%, 8번에 23.5%, 64번이면 3.7%. 이래서 출발에 0을 향해 떨어집니다. 눈썰미 좋은 분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아까 냄비 그림에선 2번에 75%였는데 여기는 50%죠. 젠 양은 둘 다 비로 넘어간 비율로 똑같습니다. 다만 측정이 작동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선 아직 A인지 딱 잘라가리는 이상적 측정을 가정했고 실험은 레이저로 상태를 되읽는 방식이니까요. 결론은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주 볼수록 변화가 억제된다. 다시 우리 냄비 모델로 돌아가서 횟수에 따라 톱니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2번이면 75%나 끓지만 32번이면 7%. 블로그 원문에선 슬라이더로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현상일수록 오해도 잘 따라붙습니다. 세 가지를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첫째, 여기서 관측은 사람의 의식이나 시선이 아닙니다. 지켜보면 멈춘다는 표현 탓에 초능력처럼 들리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들여다보기란 레이저 펄스를 쪼이거나 검출기를 갖다 대는 물리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입자를 확정시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측정 장치가 입자를 건드리는 사건 그 자체입니다. 실험자가 자리를 비워도 효과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지켜보면 현실이 바뀐다는 신비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특정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평범한 양자역학 계산만으로 똑같이 나오는 결과이고요. 둘째, 놀랍게도 반대 효과도 있습니다. 측정을 어설픈 박자로 하면 변화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더 빨리 일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격이 입자의 고유한 리듬과 짓궂게 맞아떨어지면 관측이 변화를 부추기는 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실제로 2001년 라이젠 연구팀은 차가운 원자의 양자 터널링에서 제논 효과와 반제논 효과를 둘 다 관측했습니다. 보면 무조건 멈춘다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자주 보면 멈추고 어정쩡하게 보면 재촉합니다. 셋째, 이건 단지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쓸모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최대 골칫거리는 애써 만든 양자 상태가 주변 잡음에 제멋대로 흐트러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적절한 측정으로 상태를 계속 지켜보면 제논 효과 덕분에 그 상태를 붙들어 둘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실험실 단계지만 끊임없이 지켜봐 상태를 안전 영역에 붙들어 둔다는 발상의 뿌리는 같습니다. 제논의 2500년 묵은 말장난이 미래 기술의 밑돌이 되어가는 셈이지요. 먼 길을 걸어왔지만 양자 제논 효과의 정체는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양자 변화는 출발선에서 굼뜨고 측정은 그 변화의 시계를 0으로 되돌린다. 그래서 굼뜬 출발만 거듭 반복시키면 변화는 영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섭니다. 매 순간 멈춰있는 화살이 어떻게 날아가는가? 제논의 물음은 고대에는 풀리지 않는 말장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자 세계는 묘한 진실을 돌려줍니다. 지금 위치를 끊임없이 묻는 한 양자 화살은 정말로 날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묻기를 멈추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화살은 다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 사람을 놀리던 우스개가 원자의 세계에선 자연이 진짜 따르는 규칙이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